송은재TV 시작합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이제 내일 출범을 합니다. 국민의힘 전국위에서 추인을 받아서 26일인 내일 출범을 하고 27일에는 국민의힘의 이준석이 탈당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놓은 날입니다. 또 28일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민주당에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9일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가 비대위원들 모두 선임을 해서 본격적으로 첫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세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나는 김건희 특검법이고 이준석의 탈당이고 나머지 하나는 비대위원들을 누구로 하느냐, 어떤 사람으로 하느냐. 거의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렇게 세 가지 어려운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 가지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이미 정리가 된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 비대위원들을 어떤 사람으로 채울 것이냐. 이 비대위원들이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비대위원들을 어떤 사람으로 채워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말 그대로 비상입니다. 비상이 걸린 이 국민의힘 여권 전체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런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 김건희 특검과 이준석의 탈당은 이미 정리가 된 문제다. 이건 뭐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은 비대위원들 선임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생각하는 국민의 상식에 맞춰서 이 부분, 이 세 가지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건희 특검입니다. 이 국민들의 상식에 비추어서 이건 총선 전에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에 태웠습니다. 그래서 28일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김건희 특검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지금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이 특검을 추천을 한다. 또 하나는 이게 김건희 특검을 하는데 뭐 어떤 내용을 특검을 하는 건지 수사 내용이 정확하게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가 조작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모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수사를 하면서 특검을 하면서 이 수사를 할 대상을 정확하게 지명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이게 헌법에 위반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사람을 특정을 해서 모두 특검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월 3월에 이 특검을 하면서 계속 언론 여론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겠다. 이 뭐 특검 수사 내용을 가지고 계속 공격의 소재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런 요인들이 악법이다라고 했고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이게 위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주가 조작이라든지 그 뭐 명품 백을 받은 그 부분, 이 함정 취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지켜본 다음에 총선 뒤에 만약 필요하다면 이 검찰의 수사를 지켜본 다음에 특검을 그때 의논해도 늦지 않다. 물론 뭐 그 뒤에도 필요가 없다면 특검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특검은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 공세용으로 특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 관련돼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이다. 고민 없습니다. 이미 정리된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총선 전에는 할 수가 없다. 이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한다. 총선 전에는 하고 있던 검찰 수사도 중단을 합니다.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다시 특검을 시작한다. 이건 선거용이다, 가짜뉴스용이다 라는 게 눈에 보이는 대목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악법이다, 거부권을 행사한다. 총선 뒤에 검찰의 수사를 지켜본 뒤에 만약 필요하다면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라는 걸로 정리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 이준석이 27일 탈당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상식적인 수준에 맞춰서 이준석의 탈당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뭐 이준석의 내부 총질, 이준석의 정치적 행태, 태도, 욕설을 입에 담고 성상납 부분이 지금 검찰 수사에 걸려 있고 많은 부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정치적 수준이 이준석의 욕설처럼 정치적 수준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소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요구하는 한동훈 비대위는 정치적 수준이 이 정도 되어야 한다. 앞으로 또 우리 정치를 어떻게 쇄신 개혁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에 이준석은 전혀 그 기준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격도 맞지 않고 뭐 더 나아가서 욕설, 내부 총질, 전혀 이준석의 정치적 행태나 정치적 수준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전혀 맞지 않다. 수준도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관심입니다. 이준석에 대해서는. 탈당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뭐 자유니까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당원들 100만 명의 당원들 누가 한 명 뭐 탈당을 하든지 말든지 그것까지 지금 한동훈 비대위가 신경을 써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이 부분이 난제다라고 지금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전혀 이준석의 언론 플레이에 말려들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뭐 이준석이 천하용인과 함께 탈당을 하겠다 그렇게 해왔는데 김용태는 또 그 탈당에 참여하지 않겠다. 또 뭐 천하람도 탈당을 뭐 거의 하지 않는 쪽으로, 그러니까 천하용인마저도 지금 이준석과 함께 하지 않겠다 탈당을 이러는 상황인데, 그런 것 자체도 지금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준석이 뭐 자기 혼자 탈당을 하든지 누구랑 탈당을 하든지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준석이 어떤 정치를 하는지, 정치적 비전이 뭔지, 왜 탈당을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자기 혼자 감정에 북받쳐서 자기 혼자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에 대해서 세 가지 난제가 있다. 그 중에 김건희 특검, 이준석 탈당을 이야기하는데, 이준석 탈당은 이준석의 정치적 수준이 한동훈 비대위가 가고자 하는, 앞으로 가고자 하는 정치개혁의 수준에 맞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준석은 정치계를 떠나는 것이 맞다. 이게 지금 국민들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문제는 정리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 김건희 특검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선거 전에는 하고 있던 검찰 수사도 중단을 합니다. 지금 다시 특검을 하겠다라는 것은 이건 선거용, 가짜뉴스용일 뿐이다. 선거 뒤에, 총선 뒤에 만약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난 뒤에 필요하다면 논의를 해볼 수는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장 골몰하고 있는 것은 비대위원 인선입니다. 비대위원을 12명으로 할 것이냐, 몇 명으로 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역 의원들을 포함을 시키느냐, 기성 정치권 인사를 포함을 시키느냐, 아니면 7, 8, 9라고 이야기되는 청년청, 여성청으로 모두 채우느냐, 이 어떻게 조화를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에 지금 가장, 이 인선 부분에 가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대위, 한동훈 비대위의 비대위원들 또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가지고 이준석의 탈당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준석 같은 정치인이 아닌 정말 실력 있고 국민들의 상식적인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젊은 청년 정치인들을 많이 내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준석의 문제는 이제 무관심의 영역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의 비대위가 출범을 하게 되면 이 법과 상식입니다. 이 법과 상식에 김건희 특검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헌적인 것이고 상식적으로도 총선 전에 이걸 지금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선거용으로 지난 4월부터 준비를 해온 겁니다. 민주당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걸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고 난 뒤에 한 10일 동안 어떤 메시지를 내놓고 비대위원 인선 어떤 사람으로 하느냐, 이런 걸로 인해서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할 수 있느냐, 뭐 아마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준석의 탈당은 이준석이 알아서 할 문제고, 이준석과는 전혀 다른 실력 있고 국민들의 상식에 맞는 그런 청년 정치인들이 대거 비대위원으로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총선 전에 김건희 특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위헌이고 악법이기 때문에, 또 이걸 총선 전에 여당에서 받을 것이라고 민주당도 기대하지도 않는 부분입니다. 민주당은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없어도 총선에서 계속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공격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게 될 겁니다. 그게 눈에 뻔하게 보이는 장면에서 이런 총선 전에 위헌 요소가 있는 악법인 특검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건 당연히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청하게 될 겁니다. 세 가지 난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 다 무관심의 영역이고 중요한 것은 비대위원 인선입니다. 비대위원을 어떤 사람으로 뽑느냐, 또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이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김건희 특검법, 이준석 탈당 등은 굉장히 무관심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한동훈 비대위의 앞으로의 정치 개혁 쪽에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될 것이다. 이게 국민들의 상식이다. 이게 한동훈 비대위가 가고자 하는 법과 정의고 국민들의 상식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송지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